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갱년기 때문에 조금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50대 아줌마입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이제는 다 큰 20대 딸이 둘 있네요. 요즘은 시집도 일찍 보내는 추세가 아니니 아마도 딸내미들과 보내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두 딸은 엄마가 요즘 몸이 힘든 거 알고 얼마나 살뜰하게 저를 챙기는지 모릅니다. 사춘기 때는 다른 집 애들과 마찬가지로 속도 좀 썩이고 엄마인 저에게 잔뜩 신경질도 부리고 했는데 역시 다 키워놓고 보니까 엄마는 역시 딸이 있어야 한다는 게 맞는 말이에요. 열아들 안 부럽다는 말이 절로 나오게 하는 게 우리 딸들이랍니다. 저는 결혼한 지 25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저야말로 요즘 시집살이와는 비교도 안 되게 시모로부터 황당한 일을 많이 겪고 살았습니다. 그 옛날 고리타분한 사고방식을 가진 우리 윗세대 부모들은 더 힘들게 결혼 생활을 한 세대이기도 했죠. 지금은 오래전 일이라 가끔 떠오를 때면, 아, 맞다.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회상하면서 남편과 종종 시어머니가 얼마나 고약했는지 얘기를 하곤 합니다만, 지금은 뭐 추억으로 남겨두고 삽니다. 우리 큰딸은 어릴 때부터 참 영특했는데요. 다 큰 지금도 가끔 시어머니 얘기할 때면 저는 기억도 안 나는 예전 일을 아주 세세하게 말하곤 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뜬금없이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문득 떠올랐는지 큰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할머니가 예전에 나 어렸을 때 말이야. 엄마가 모르는 일인데 나 서러웠던 일 하나 있다? 어? 그게 뭔데? 엄마가 모르는 게 있다고? 네 할머니야 뭐 워낙 말을 막 하시는 분이라 놀랍지도 않다. 몇 살 때 일이길래 아직도 기억하고 있니? 그때가 추석인지 설날인지 정확하진 않아. 암튼 엄마가 상에다가 갈비랑 조기랑 내가 좋아하는 거 차려주고는 큰엄마랑 계속 일하느라 거기 없었어. 할머니가 큰집 명호 오빠만 할머니가 엄청 예뻐했던 거 기억나지? 밥 먹으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갈비를 명호 오빠 앞에다가 놓더니 키 많이 커야 한다고 많이 먹으라는 거야. 근데 내가 먹으려고 하니까 딸은 고기 안 먹어도 된다면서 째려보신 적 있었어. 얼마나 서러웠는지 아직도 기억나네? 그런 일이 있었니? 세상에. 네 할머니도 참 대단하시다. 하긴 그럴 만도 하지. 엄마는 더한 것도 겪었어. 다 지난 일이니 이제는 그냥 잊어버려. 할머니가 딸을 인간 취급 안 해서 그렇지 너를 아주 미워하지는 않았잖니. 그건 나도 알지. 근데 유독 큰집 오빠들이랑 있을 때는 내가 오빠한테 장난치는 것도 엄청 혼내셨어. 오빠한테 버릇없이 군다고 말이야. 내가 할머니를 괜히 싫어한 게 아니라니까? 다른 집 할머니들은 손녀딸한테 엄청 다정하시다던데 우리 할머니는 참 이상한 분이긴 해. 딸의 기억 속에 할머니가 그런 모습이라니. 참 슬픈 일이죠? 한데 그것보다 우리 딸이 더 어렸을 때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긴 했습니다. 우리 딸은 워낙 어릴 때부터 말도 빠른 편이었고 3살 차이 나는 큰형님 댁의 아들이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똘똘했어요. 가족들이 다 모이는 명절에는 어쩔 수 없이 아이들끼리 비교가 되기 마련이잖아요. 그 당시 막 초등학교 입학했던 큰형님 댁 아들은 한글도 겨우 떼고 덧셈 뺄셈도 못해서 애를 먹고 있었는데 우리 큰딸은 한글은 진작에 떼고 오빠를 가르쳐주고 앉아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그 꼴을 못 견뎌하시곤 했습니다. 지원이 너 오빠를 왜 가르치려고 들어? 그러면 못 써. 아직 어린 우리 딸은 어머니가 왜 그러시는지 속내를 모르고 천진난만했어요. 할머니, 오빠는 한글 모르면서 왜 학교 가요? 나는 한글 아니까 오빠랑 같이 1학년 하고 싶어요. 학교는 글자 안다고 가는 게 아니라 나이가 8살 먹어야 가는 거야. 이제 그만하고 밥들 먹자. 애들 앞에서 그리 말씀하시고는 뒤돌아서서 에이, 기집애가 똘똘해서 어디다 쓴다고.
제 오빠 자꾸 기를 죽이고 저럴까?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어머니도 아마 아셨을 겁니다. 우리 딸이 형님네 애들보다 영특하다는 걸요. 우리 딸이 큰형님 아들을 앞서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시어머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형님도 싫어하셨어요. 저에게 뭐라고 대놓고 말은 안 해도 아들이 영 공부 쪽에는 소질이 없는 거 보고 은근히 시샘을 하곤 했습니다. 동서, 혹시 지원이 어릴 때부터 공부 같은 거 뭐 따로 시킨 거 있어?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시키긴요. 아직 어려서 저는 공부 같은 거 따로 시킬 생각 안 해는걸요. 그럴 여유도 없고요. 그럼 타고나길 저리 똘똘하다는 건가? 아니, 나도 그렇고 우리 애들 아빠도 대학 나오고 공부할 만큼 한 사람인데 대학도 안 나온 동서 애들이 저렇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 뭔가 억울한 생각이 드네. 형님이 속없이 하는 말에 기분 나빴지만 서로 자식 가지고 비교하는 거 참 유치한 짓이라 저는 더 대꾸하지도 않았습니다. 또래다 보니 아무래도 키우면서 종종 비교할 일이 많긴 했어요. 나중에 한 거지만 어머니는 형님 애들 학원 보내라고 사교육비도 대주고 여름에 무슨 영어 캠프도 보내주고 투자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투자한 만큼 돌려받았냐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은 중학교 때까지 사교육 한 번 없이도 늘 전교권이었으니 아마 공부는 돈 들이는 만큼 결과가 나오는 종목은 아닌 듯 싶네요. 타고난 것도 무시 못하는 거죠. 나중에 다 키우고 났을 때 어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이 얘기는 조금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암튼 다시 저 시집살이 하던 때 얘기로 돌아가서 말씀드리자면 처음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니가 참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 유별나셨어요. 성격도 굉장히 강하시고 게다가 예전 분들이 다 그렇듯 남아 선호 사상에 푹 젖어 계신 분이었는데 제가 어머니의 그런 면 때문에 결혼 생활하면서 서러운 일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남편은 막내였는데요. 남편은 형제가 넷이에요. 위로 손이 신우 둘이 있고 그 밑으로 아주버님, 그리고 막내가 우리 남편입니다. 딱 보니 감이 오시죠? 우리 시어머니는 딸 둘 낳고 아들 낳을 생각에 하나 더 낳으신 거고 마침 그게 아들이라 마음 놓고 넷째도 부담 없이 낳으신 겁니다. 그게 우리 남편이었고요. 어머니로서는 그 집안에 와서 아들 둘 낳은 걸로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저 시집 왔을 때 형님은 이미 아들 하나를 낳았고 뱃속에 연년생으로 아기가 또 있었어요. 나중에 낳고 보니 아들이었죠. 저는 큰집 조카와는 3살 터울로 우리 큰딸을 낳았는데 시어머니가 저 딸 낳고 나서 보인 반응으로 보고 큰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흔하디 흔한 딸은 우리 집안에 필요도 없구먼. 왜 아들 귀한 집에 또 딸이 나오는 거니? 아무래도 너희 친정에 딸이 많아서 그런가 보구나. 너도 아들을 낳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 더 낳을 거지? 저는 형님네서 이미 아들 손주를 둘이나 보신 분이 아들 타령을 하시는 게 어이없었던 저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도 참, 어머니 아들도 둘도 있고 손주도 아들 보셨잖아요. 어머니 딸들도 다 시집가서 아들 하나씩 낳았는데 저한테까지 아들을 바라세요? 아무렴, 딸 낳은 아들이랑 같니? 내 딸들은 출가 외인 아니냐. 엄밀히 말하면 그 집 자손 낳아준 거고 우리 집 자손 낳아준 건 아니지. 어머니, 그래도 친정엄마 챙기는 건 아들이 아니라 딸인 거 모르세요? 아들들보다 어머니 딸들이 부모 더 잘 챙겨드리는데 왜 그렇게 아들 타령만 하세요? 네가 뭘 아직 몰라서 하는 소리야. 나중에 봐라. 집안에 기둥 노릇하는 건 아들이지 딸이 아니야. 저는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남아 선호 사상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생각이 저러신 분을 무슨 수로 변화시키겠어요? 그냥 어머니는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수밖에요. 시집살이 원흉 중에는 시누이들도 한몫한다지만
우리 시누이 형님들은 두 분 다 참 좋은 분이었습니다. 제가 딸 둘 낳고 나서 어머니 구박이 하늘을 찌를 때 시누이들이 얼마나 저를 감싸줬는지 몰라요. 제가 딸 둘 낳고 나서 어머니 구박이 하늘을 찌를 때 한동안 명절에 시댁 가면 밥도 뜨신 밥 안 주고 찬밥을 주시던 분이 우리 어머니거든요. 식구들은 새밥으로 뜨고 혹시 모자랄 수 있으니 너는 찬밥이나 국에 말아서 먹어라. 버리기 아까우니 그렇게라도 먹어 없애야지. 먹을 거 가지고 저러시는 거 기분 나쁘고 서러웠는데 할 수 없이 어머니 말대로 밥에 국물을 막 뜨려고 하는 참이었습니다. 때마침 점심때 조금 일찍 도착하신 큰 시누이가 이 광경을 보더니만 시어머니에게 뭐라 하시더라고요. 엄마, 며느리한테 찬밥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걸 옳게 친정 부모님이 봤어 봐. 얼마나 속상하시겠냐고요? 엄마는 예전에 우리한테도 맨날 남은 밥 찬밥만 주시더니 며느리한테도 이래요? 아유 참 옳게. 그 밥 이리 내. 내가 먹어버리게. 엄마, 다시는 며느리한테 찬밥도 건네지 마세요. 네? 그깟 찬밥 한 번 먹겠다고 이렇게 따질 일이냐? 찬밥이 뭐가 대수라고 그래? 나는 옛날에 네 할머니 시집살이 하면서 뜨신 밥 먹어본 적이 없어. 그건 엄마 때 얘기고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 놓고 종일 부려먹으면서 지금까지 친정도 못 가게 하고 찬밥을 먹여? 아유, 우리 엄마지만 엄마도 참 대단하다. 옳게. 이제 그만 앞치마 벗고 애들 챙겨서 얼른 친정 가. 야, 기영아. 너는 진작에 우리 오기 전에 네 집사람 챙겨서 처갓집 안 가고 뭐 했냐? 앞으로 명절에 나왔을 때 처갓집 안 가고 있으면 혼날 줄 알아? 신우들은 이렇듯 제가 친정에 못 가고 있을 때면 남편을 닥달해서 친정으로 갈 수 있게 도움도 주셨고 어머니에게 싫은 소리도 하셨습니다. 두 분 다 시집 가서 다른 지역에 살면서도 가족 행사 때문에 모이면 친정이라고 노는 거 없이 늘 일손도 거들고 저한테 참 잘해주셨던 형님들입니다. 그러다가 몇 번의 사건으로 다들 친정에 발걸음을 끊고 살았고요. 물론 지금이야 세월이 한참 지나 연락을 가끔 하고 사는데요. 시누이들은 이미 10년도 더 전에 차례로 시어머니에게 상처받고 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 본인은 자식들에게도 남녀차별이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남편에게 들은 바가 있어서 대충 알고는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원래 아들, 딸 차별한다는 걸요. 하지만 귀로 들은 것과 막상 제 눈으로 보는 건 완전히 다른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분배 할 때도 한바탕 난리가 났던 일이 기억나네요. 시아버지가 남겨주신 만평 땅이 있었거든요. 시골 땅이라 당장 팔지는 않고 자식들에게 분할해서 등기를 해준다고 유언을 하셨는데 글쎄 시어머니가 땅 10,000평 중 400평씩은 아들들에게 주고 딸 둘에게는 100평씩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시누이들이 평소에 고분고분하고 시어머니가 못되게 아들만 챙기는 거 보면서도 부모에게 잘하는 거 보고 참 성품이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시누이가 엄청 서럽게 노여워하는 모습을 그때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이 땅은 네 아버지가 원래 아들들 주라고 남겨놓은 거다. 그래도 딸이 마음에 걸려서 첫째랑 둘째한테는 100평씩 줄 테니 고맙게 생각해. 혹시 아니? 오래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큰 보탬이 될지. 없는 것보다는 나은 땅이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러자 큰 시누이가 황당해하면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100평? 그럼 나머지 800평은 기영이랑 기훈이 준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혀서. 엄마, 지금 그게 엄마 딴에는 공평하다는 거예요? 말했잖니. 원래 네 아버지가 아들한테만 물려주려고 했던 땅이라고 했잖아. 안 줘도 되는 땅이지만 니들 생각해서 주는 거라고. 그것도 불만이면 그냥 가지지 말던가. 엄마한테는 역시 아들만 자식이네요. 우리는 있으나마나한 자식이니까 그냥 안 오는 게 낫겠어요. 아버지 재산이니 뭐니 나는 하나도 필요 없으니까 엄마 마음대로 하시고 대신 나한테 자식 노릇 바라지 마세요. 그때
옆에 있던 작은 신우이도 같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엄마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알아요? 나도 말을 안 해서 그런 거지. 엄마한테 정말 서운한 거 많아요. 우리 시집 갈 때 돈 한 푼 안 보태주셔서 결혼할 때 서러웠던 건 혹시 알아요? 대학도 안 가고 돈 벌어도 엄마한테 월급 다 갖다 줬던 거 기억나냐고요. 그 돈 다 어디 갔어요? 기영이랑 기훈이 장가 보낼 때 한몫한 거 다 알면서. 우리 아무 말 안 했던 거 모르시냐고요. 그래도 친정이라고 비빌 언덕이라 생각했는데 저도 엄마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네요. 언니랑 저 다시는 안 올 거예요. 아주버님과 남편은 시누이들과 사이가 좋은 편이었기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아무래도 일이 커질 것 같은 분위기라 남편 옆구리를 쿡 찌르며 수습을 하라고 귀띔을 줬는데요. 남편은 어머니에게 공평하게 땅을 나누자고 했습니다. 어머니, 나랑 형은 상관없으니까 그 땅 공평하게 분배해 주세요. 어차피 지금 큰돈 벌 수 있는 땅도 아니고 내 생각에도 누나들 말이 맞아요. 나 장가 갈 때 누나들한테 진짜 큰 도움 받은 거 아시면서 그러세요? 형, 가만히 있지 말고 좀 말해봐. 형도 나랑 같은 생각이지? 그런데 같은 형제라도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걸 미처 몰랐습니다. 당연히 남편 생각에 동의할 줄 알았던 시아주버님은 자기 마누라 눈치를 보더라고요. 글쎄, 나는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 아버지도 다 생각이 있어서 아들들한테만 주겠다고 하신 거 아닐까? 누나들도 그렇게 화만 내지 말고 생각해봐. 애초에 하나도 안 받을 수 있는 거 100평씩 나눠준다는데 오히려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 저도 우리 남편이랑 같은 생각이네요. 나중에 이 집안 재산은 결국 아들이 모시는 거고 어머니 부양도 아들한테 더 부담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그만큼 재산도 더 가져가는 게 맞죠. 며느리인 제가 나설 자리는 아닙니다만 형님들이 너무 발끈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네요. 부창부수라더니 어쩜 두 내외가 저리 속이 좁은지. 큰 아주버님 내외가 저리 나오시는 바람에 어머니는 더 기세가 등등해지고 말았습니다. 거 봐라. 네 동생도 내 생각이랑 같잖아. 역시 아들만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냐? 뭐? 앞으로 영 끊고 친정에 안 오겠다고? 힘들게 낳아놓고 길러서 시집 보내놨더니만 그깟 땅되기 하나에 그런 얼토당토하는 말을 해? 어디 니들 마음대로 해봐. 나는 원래 주기로 한 지분 외에는 절대로 니들 앞으로 해줄 생각 없다. 좋아요. 이건 전부 엄마가 자초한 상황이라는 것만 똑똑히 알아두세요. 오늘 이후로 저 친정에 다시는 안 와요. 기훈이랑 기영이 너희도 누나 말 똑바로 들어. 나중에 엄마 아프셔도 연락하지 말고 가족 대소사도 연락하지 마. 엄마 돌아가시면 그때는 장례식은 참석할게. 엄마도 다시는 우리한테 전화니 뭐니 하지 마세요. 큰 신우와 작은 신우는 그날 그 사건 이후로 어머니와 절연했고 명절이든 집안 대소사든 아무것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딸이 엄마랑 절연하는 건 드문 일 아닌가요? 시어머니는 딸들과 잘 지내지 못하게 된 걸 본인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걸 전혀 인정하려 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쯤 되면 한 번쯤 자식과의 관계를 되돌아볼 만도 할 터인데 어머니는 명절에 며느리들 앞에서도 시누이들 욕만 주구장창 하시는 분이었네요. 시누들과의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시어머니와 절연하고 나서 저는 명절과 시누들과 간혹 전화 연락만 하고 지냈습니다. 저랑은 그나마 연락은 주고받고 사는데 큰 아주버님과 형님과는 꼴 보기 싫어서 안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쩌겠나요. 시어머니와 형님은 두 분이 아삼육인걸요. 형님은 아마 자기가 장남 노릇하면서 시댁의 재산을 물려받는 걸 노리셨겠죠. 저는 여우 같은 형님 손내가 다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도 신우들과 영 끊고 마냥 마음이 좋지 않았을 겁니다. 어머니는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스트레스와 짜증, 다 키워놨는데 효도를 못 받는다는 억울함을 자꾸 아들과 며느리를 통해 풀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형님에게는 안 그러시는 분이 저에게는 뭔가 말도 함부로 하시고 무시하시는 말투로 대하시는 일이 많았습니다. 새댁 시절에는 저도 시어머니 말에 함부로 말대꾸를 못했어요. 하지만 저도 아이를 둘 낳고 살면서 나름 대담해지더라고요. 그 사이에 얼마나 무수한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어머니는 딸만 낳은 저는 집안 문지방도 함부로 넘어다니지 말라고 하시는 것도 모자라 아이들이 커가면서 큰형님네 애들과 영특함이 비교되자 우리 애들을 은근히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은 어머니가 툭하면 우리 남편이 다른 여자와 결혼했으면 아들을 낳았을 거라는 말을 애들이 듣는 앞에서도 서슴없이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기영이가 원래 사주 맞춰서 선 들어온 자리가 있었건만 그 집 딸이랑 결혼했으면 아들을 낳았을 텐데 소식 들어보니 그 집 딸은 시집가서 아들만 셋을 낳았다더라. 저도 처음에는 어머니 스타일을 아니까 대꾸도 안 하고 넘어갔는데요. 어지간해야 말이죠. 저렇게 뇌 안 걸치고 하는 말을 듣다간 제가 화병으로 죽을 것 같아서 참다가 받아쳤습니다. 그 여자가 그 집 아들이랑 결혼했으니 아들을 셋 낳은 거죠. 우리 애들 아빠랑 결혼했으면 딸 낳았을 텐데요. 애는 뭐 저 혼자 성별 결정해서 낳는 건가요? 저 애들 낳은 지가 언젠데 이제 정말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 내 아들이 너 말고도 좋은 조건의 여자랑 결혼했으면 더 좋았을걸. 총각 때 선자리도 많이 들어오고 인기가 엄청 많았는데 왜 너랑 결혼해서 태이을 아들도 못 낳고 이러고 산다냐. 어머니의 점점 선 넘는 말에 저도 슬슬 화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시어머니한테 이런 취급 받을 줄 알았으면 애들 아빠가 결혼하자고 아무리 졸라도 안 했을 텐데요. 그냥 결혼 안 할 걸 그랬어요. 딸 낳았다고 이런 모진 소리까지 듣고 살 줄은 몰랐네요. 뭐? 넌 시어미가 말하는데 말버릇이 그게 뭐냐? 말대꾸 하는 건 대체 어디서 배웠고? 어른 무서운 줄을 모르고 함부로 말을 하는구나. 본인이 한 말은 함부로 내뱉는 건지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자기 열받는 것만 말하길래 저도 더 이상 못 참고 내질렀습니다. 어디서 배워온 거 아니고 시집 와서 어머님께 대놓고 구박만 받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어머니 말씀 듣다가 저도 성격이 이 지경으로 변한 것 같아요. 말 나온 김에 저 아랫사람이기 전에 한 해에 인격 최고 사람이에요. 딸만 낳으면 사람 아니고 짐승인가요? 아들 낳은 형님한테는 생전 안 그러시면서 저한테는 대체 왜 그러세요? 말씀 좀 앞으로 가려서 해주세요. 저 진심으로 어머니 미워하기 싫어요. 아이는 미워하는 사람 닮는다잖아요. 제 아이가 어머니 닮을까 봐 겁나네요. 저도 미친 척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대드는 걸 처음 봤으니 순간 당황하신 듯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늘 참아내는 건 저였거든요. 제가 대꾸를 안 하니 어머니 말에 수긍한 걸로 착각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랑 실랑이를 하고 있으면 옆에서 어머니와 저의 대화를 듣고 있는 형님의 태도는 더 황당합니다. 형님은 저 어머니의 논쟁을 말리는 듯 하면서 은근히 제 속을 뒤집어 놓곤 했습니다. 동서, 듣자 하니 어머니한테 뭘 그렇게까지 말해. 아니, 아들 가진 사람은 며느리 욕심이 다 있기 마련이야. 아들 세장가 보내겠다고 저러시는 것도 아니고 아쉬운 며느리들인 거 한탄 좀 할 수 있는 거지 뭘 그리 따박따박 어른한테 말대꾸를 해? 동서가 아들이 없어서 이런 마음을 이해를 못하긴 하겠구나. 어쨌든 내가 볼 땐 어머니도 저 정도 말씀하시는 거 하나도 기분 나쁠 거 아니니까 이제 그만해. 역시 큰 며느리가 생각이 깊은 거지. 둘째 너는 딸만 있어서 아들 가진 엄마 마음을 어찌 알겠니?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누구든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너도 억울하면 아들 낳아봐라. 그럼 내 마음 알 테니. 이게 말인지 방귀인지. 아들 가진 게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유세를 부리는 걸까요?
저는 집안 시끄럽게 하기 싫어서 더 할 말을 참았지만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잘 되는지 딸이 더 잘 되는지 누가 웃는 사람인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했어요. 어쨌든 그때 어머니에게 냉정하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전혀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어머니랑 지내고 보니 죽을 고비를 겪지 않고서는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네요. 저도 자포자기한 상태였고 시댁에 갈 일이 있으면 늘 어머니 만날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마저 시어머니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절연을 결심하게 된 일이 일어났는데요. 명절이며 시댁 행사며 시댁 갈 일이 점점 스트레스가 되던 즈음 구정 때 온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머니가 또 황당한 차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도 점점 저를 홀대하는 강도가 세져갈 무렵이었죠. 차례 지내고 가족들 먹을 상을 차렸는데 다들 그러시겠지만 시어머니가 밥과 국을 배식하고 며느리들은 쟁반을 나르곤 하잖아요. 열심히 날라서 상을 다 차리고 마지막에 며느리들 밥이랑 국을 퍼 담습니다. 서열로 제가 막내이니 저의 밥과 제일 마지막이었고 예전에 큰 신우 형님이 한마디 한 이후로 저에게 찬밥 처리하라고 하시는 일은 더 이상 없었는데요. 그날은 엉뚱한 시도를 또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떠준 국가밥을 가지고 상에 앉았는데 가만 보니 국에 고기는 하나 없이 무 몇 조각만 둥둥 떠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고기를 좀 좋아해요. 우리 딸들도 저를 닮아 고기 같은 육류를 좋아하고요. 그런데 가만 보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딸들 국에도 고기는 쏙 빠져 있더라고요. 반면 형님 아이들은 국 안에도 소고기가 그득했고 앞에는 고기 반찬이 잔뜩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 손주 차별하시는 거야 그런가 보다 했지만 저는 어머니가 일부러 국을 그리 떴다는 건 상상도 못하고 다시 국을 들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저를 붙잡더니만 이러시더라고요. 앉아서 먹지 않고 어디 가니? 국 좀 다시 뜨려고요. 고기 좀 건져서 저도 먹고 애들도 좀 더 줄까 봐요. 그런데 어머니가 저에게 이러시네요. 아까 고기는 다 건지고 네 국을 제일 마지막에 퍼담은 거라 털은 없을 텐데. 그냥 떠준 대로 먹어. 애도 아니고 고기가 있어야 밥을 먹는다니? 예, 네가 그러니까 아들 못 낳고 딸을 낳는 거야. 원래 야채 많이 먹고 나물 많이 먹는 여자가 아들 낳는 거잖아. 딸만 낳았는데 시댁에 와서 고기를 찾는 건 뭐냐? 너한테는 고깃국도 아까우니 그냥 먹어. 어머니 말을 듣고 나서야 일부러 제가 미워서 먹을 거 가지고 장난을 치신 거구나 알았습니다. 순간 저는 기분이 확 나빠졌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게 먹을 거 가지고 차별당하는 건데 애들 다 있고 식구들 다 있는 앞에서 저런 말을 하시니 얼굴이 화끈거릴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옆에 있던 형님까지 알게 모르게 저를 비웃으며 이러시더군요. 어머 어머니 고기 좋아하면 딸 낳는다는 건 어찌하셨어요? 그게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이라잖아요. 동서, 어머니가 동서 생각해서 무만 떠주신 거네. 안 그래? 어머니 말이 맞다니요? 형님도 딸 낳은 저는 고기 먹는 것도 아깝다는 말 돌려서 하시는 거예요? 이제 보니 형님 애들 국에만 고기 잔뜩 넣어주시고 저랑 우리 애들은 무만 건져주시고 이거 일부러 그러신 거네요. 제가 뾰족한 말투로 묻자 형님은 어머 동서 혹시 기분 나빴어? 하이, 말이 그렇다는 거야. 별것도 아닌 걸로 발끈하고 그래? 어머니가 틀린 말 하신 건 아니잖아. 그리고 고기 많이 먹으면 여자애들은 살만 찌고 좋을 게 뭐 있어. 어릴 때부터 야채 많이 먹는 습관 들여야지.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저는 애들 앞에서 엄마가 이런 취급을 받는 걸 보인다는 게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황당했습니다. 예, 어지간히 하고 얼른 밥 먹어. 애들 놀랄라. 밥 먹다 말고 일어나서 이게 무슨 짓이니? 저는 밥이고 뭐고 마음속으로 다 뒤집어 엎고 나가버릴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표정 보니까
역시 저와 마찬가지로 화를 참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요. 그런데 그때 가만히 앉아있고 밥을 먹고 있던 5살 배기 우리 큰딸이 똘망똘망한 목소리로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하네요. 할머니, 큰엄마. 근데요, 할머니랑 큰엄마도 그럼 여자라서 어릴 때는 고기 안 먹었어요? 저도 여자 맞죠? 그럼 나는 여자니까 고기 먹으면 안 되고 태어난 것도 잘못인 거예요? 할머니는 왜 아들만 좋아하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딸의 물음에 시어머니와 형님은 둘이 마주보기만 할 뿐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지연아, 그런 말이다. 그러니까 여자라는 게 잘못이 아니고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하나? 할머니는 왜 우리 엄마가 딸 낳았다고 미워해요? 내가 딸이니까 할머니는 나도 미워해요? 어머니가 아들, 딸 차별을 했지만 그래도 손녀딸이 싫다고는 할 수 없었겠죠. 아이 물음에 대답을 못하시길래 제가 말했습니다. 설명할 게 뭐 있나요? 그냥 어머니는 제가 이 집에 시집 와서 딸만 낳고 사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신걸요. 그냥 제가 싫어서 며느리 입에 비싼 고기 들어가는 게 싫으신 거잖아요. 어머니 뜻 잘 알겠어요. 이제 저는 시댁에 와서 비싼 음식 축내지 않아야겠네요. 저 앞으로 시댁 방문은 당분간 안 해야겠네요. 저 지금 애들 데리고 갈게요. 분위기는 싸늘해졌고 듣고 있던 남편도 수저를 내려놓으며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형수, 이 사람한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시집 와서 지금껏 군소리 없이 어머니 하라는 대로 하고 내 새끼도 둘이나 낳아준 사람이에요. 아들, 딸 따지는 건 어머니 세대에 끝날 일이지 우리 애들이 더 이상 이런 걸 보면서 크게 할 수는 없겠네요. 저도 이 사람 말대로 당분간 본가에 안 내려올 겁니다. 앞으로 제사건 가족 행사건 일절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뭐야? 너 지금 엄마 앞에서 네 마누라 역성 드느라 집이랑 연을 끊겠다는 거야? 아주 가지가지 하는구나. 네 누나들한테 이런 몹쓸 것만 보고 배웠다 이거니? 네가 이런다고 엄마가 며느리한테 사과할 거라는 생각하지 말어. 네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아주 호통을 치셨을 거다. 그놈의 아들 타령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누나들이 왜 엄마랑 연락 끊고 사는지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주변에 자식들 다 떠나가고 나서야 후회하실 거냐고요. 내가 왜 후회를 한다니? 후회는 나중에 니들이 하는 거지. 안 보고 살겠다도 상관없어. 나는 아들 손주만 있으면 된다. 내가 우리 손주들은 끝까지 투자해서 아주 훌륭하게 키울 테니까 니들은 알아서 살아. 나중에 내 재산 너희한테 줄 거 꿈도 꾸지 말아라. 악쓰는 시어머니 모습 보면서 저는 오만정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물려받을 재산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욕심 하나도 안 났고요. 그냥 이대로 안 보고 각자 사는 게 서로를 위해 좋겠다 결심이 들더라고요. 저 그동안 어머니 때문에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아서 이제는 더 이상 가식적으로 웃으면서 찾아뵐 여유가 없네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나중에 어머니 아프다고 연락하는 일만 없으면 좋겠네요. 형님, 앞으로 며느리 노릇 혼자 잘하시고요. 훌륭한 아들들 잘 키우세요. 저는 이 집에 바랄 거 하나 없고 뭐 받아먹을 욕심 없거든요. 제가 바라는 거 딱 하나예요. 다시는 시댁 일로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이래버리고 그날로 애들 짐 챙겨 남편과 시댁을 나와 집에 와버렸습니다. 나중에 형님이 전화해서 화를 내며 저 나간 다음에 어머니가 성질 부리고 난리 났다는데 내 할 바 아니라고 대꾸해줬습니다. 물론 그 뒤로 아예 시댁을 없다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지냈습니다. 한동안은 어머니와 형님 그리고 간혹 시아주버님에게서 오는 전화로 집 전화통에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만 남편이 저 대신 다 받아서 교통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큰 아주버님과 크게 다투기도 했어요. 어쨌든 남편이 저보다 앞에 나서준 덕에 저는 그때 이후로 아이들 다 클 때까지 시댁에 발걸음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 영민한 우리 딸내미 덕에 제가 용기를 내서 결혼을 선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딸은 만 5살도 안 된 아이였지만 어른들이 하는 말을 쭉 듣고 자라면서 돌아가는 상황은 대충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못 알아들을 거라고 지레짐작하고 어른들이 함부로 말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경험을 하고 난 후에 아이들 키우면서 늘 애들 앞에서는 말조심을 했던 이유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에도 명절과 제삿날만 되면 시어머니는 저에게 시시때때로 전화를 하셔서는 싫은 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이라 차단이니 뭐니 그런 거 없었고 전화 오면 어머니 싫은 소리를 다 듣고 있어야 했죠. 니년이 우리 아들 꼬셔서 가족들 다 못 보고 사는 거야. 고집 그만 피우고 올해는 꼭 와서 제사 모시는 거 도와라. 네 형님 혼자 힘든 건 생각도 안 하니? 형님이 원하시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어머니 쥐똥만한 재산 물려받으면 저랑 나누기 싫으니까 자초하시는 것 같은데 왜 굳이 저까지 오라고 하세요? 저는 그날 할 말 다 했어요. 앞으로 명절에 어머니 댁 가는 일 없어요. 어머니도 제일 좋아하는 큰며느리랑 손주들한테 둘러싸여서 지내시는 게 더 좋으실 거예요. 우리 똑똑한 지원이가 큰손주보다 앞서 나가는 것도 매번 못마땅해 하신 거 아니셨어요? 그 꼴 안 보게 됐으니 어머니한테는 잘된 일이죠. 아무튼 저는 이제 다시는 그 집 안 가요. 어머니는 저를 달래기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셨습니다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뜸해지면서 자연스레 시가 식구들과는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가끔 연락하고 사는 신우들에게 소식을 전해 듣기만 하고 살았습니다. 결혼 생활 6년 만에 절연한 거니 빨리 손절하고 나름 편하게 지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부부가 싸울 때 보통 둘 사이 문제보다는 시댁 문제나 자식 문제로 싸우기 마련인데 저는 그런 싸움의 요소가 없었으니 남편과도 원만하게 지냈답니다. 이게 벌써 20년 전의 일이네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아이들이 큰딸이 대입 입시를 치렀는데요. 우리 큰딸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똘똘하더니만 결국 서울 소재 의대 합격했습니다. 우리 작은 딸은 미술을 전공해서 미술로 나름 유명한 학교에 3년 뒤 입학했고요. 저는 건너 신우이에게 큰형님 소식을 매번 듣고는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재수삼수 하다가 결국 군대 다녀와서는 대학 포기하고 알바만 전전하고 산다더라고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고 큰딸이 종합병원 레지던트 할 무렵 시어머니도 건강이 안 좋아져서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긴 했는데요. 그 시기부터는 남편만 가끔 시어머니 보러 병원에 내려가곤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들이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어머니가 약해지니 남편도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제가 그건 말릴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남편 말로는 어머니는 아프신 와중에도 성질은 여전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 즈음 아주 오랜만에 형님이라는 사람이 연락을 했더라고요. 동서, 잘 산다는 말은 전에 들었어. 지원이는 그렇게 똘똘하더니 의사 선생님 되었다지? 부럽다. 뭘요, 부모가 해줄 게 뭐 있나요? 본인이 열심히 한 결과죠. 근데 무슨 일로 전화를 하셨어요? 어머니 소식은 저희도 알고 있어요. 동서, 실은 어머니 말이야. 모시는 문제로 고민이 많아. 어머니가 병원에서 지내는 게 힘드셔서 아들이랑 같이 살고 싶어 하시거든. 근데 동서 생각해봐. 멀쩡한 사람도 아니고 병자를 집에서 간호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야? 어머니랑 나랑 지금 사이도 안 좋단 말이야. 왜 아들이 둘인데 내가 감당해야 하나 싶어. 그래서 전화했어. 형님은 이제 와서 자기가 어머니를 모시는 상황이 싫었던 겁니다. 자기가 어머니랑 쿵짝 맞아서 식구들 다 뿔뿔이 흩어지도록 농간질 해놓고 이제와 저런다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형님, 제 대답이 뭔지 아시죠? 어머니는 저보다 형님을 더 좋아하실 텐데요. 딸만 낳은 저 싫다고 절연한 거 잊으셨어요? 형님도 어머니한테 떨어질 콩껌을 받아먹으려면 하던 대로 어머니 잘 모시는 게 나을 텐데요. 그깟 재산 다 필요 없어. 그 노인네랑 있으면 아주 피가 마른다니까. 암튼 나는
이 나이에 이혼도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해. 나도 어머니랑 진작에 영 끊고 살걸. 동서가 결국 승리자네. 아들? 이제와 하는 말이지만 어머니 아들 타령 다 소용없다. 그렇게 애들 감싸고 돌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줬더니만 이건 뭐 그냥 짐승을 기른 꼴이야. 지들만 하는 놈들에다가 20대 후반이 다 돼가는데 아직 자리도 못 잡고 있잖아. 근데 동서는 두 딸내미 다 의사에 미술 강사에 나보다는 여유가 있잖아. 어째 어머니 좀 같이 돌아가면 모실 방도가 없겠어? 그럴 일 없어요. 저는 어머니 장례식 때나 가보죠 뭐. 우리 남편도 형님 이런 말 한 거 알면 아마 아주버님이랑 싸울걸요? 죄송한데 저는 더 할 말이 없어요. 형님, 어머니 재산도 진작에 다 형님네가 받아서 처분했다면서요? 그거 문제 삼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는 알아서 찾아갈 때 되면 가겠습니다. 이제 와서 시모와 형님은 사이가 안 좋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이빨 빠진 호랑이라도 호랑이는 호랑이인가 봅니다. 어머니가 형님을 아직도 괴롭히는 걸 보면 말입니다. 코로나 때 시어머니가 한번 되게 아프셨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아무 소식 없는 걸 보면 아마 형님과 시어머니는 지지고 볶고 하면서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남편 말로는 결국 시아주버님이 요양병원에 있던 어머니 상태가 나아지고 나서 집으로 모셨다고 하네요. 모르긴 몰라도 형님과 아주버님은 사이가 아주 안 좋을 겁니다. 아직 시댁과의 절연은 진행 중이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형님과도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네요. 아마 저의 사연은 제 나이 또래분들은 공감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때는 시어머니, 친정엄마가 저런 사고방식을 가지는 경우가 꽤나 많았어요. 오죽하면 아들과 딸이라는 드라마도 있었겠습니까? 저도 시모와 형님을 다시 보고 살 생각은 없습니다만 가끔은 참 어머니가 같은 여자로서 가엾다는 생각도 합니다. 딸 자식들까지 뒤돌아서게 만든 걸 결국은 모르고 계시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요. 아마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절대 변하지 않으실 것 같네요. 어떠셨나요? 저 시댁과의 절연 참 잘한 일이다 싶으시죠? 꽤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저도 기억을 떠올리면서 내가 이런 시절을 살았구나 하고 추억할 수 있어서 좋았네요. 요즘 세상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긴 하죠. 요즘 같은 좋은 시절에 태어나 사는 젊은 세대는 참 축복받은 것 같네요. 요즘 친구들은 여자라고 해서 거리낄 것 없이 당당하게 사는 게 참 부럽고 좋습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저런 사람도 있었구나 하고 재미있게 들려주셨다면 바랄 게 없네요.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